예, 안녕하세요. 자, 또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물론 이제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진짜 그따위 문자로 전해지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물론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때가 과연 어떤 때인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었고,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어떤 분이 댓글 갖다가 지웠는데, 제가 전염병 얘기를 했다고 이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제가 하여튼 중국은 망한다는 얘기 했는데, 중국은 붕괴한다. 중국은 어떻게 붕괴되느냐? 붕괴되는 총칼도 아니고, 어떤 병에 의해서 하늘의 천지 기운에 따라 가지고 기운에 어긋내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운에 꺾여져 가지고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병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국이 넘어가면서 가만히 있겠냐? 자, 박원순이 말대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조그만 산. 그러면 큰 산이 넘어지는데 작은 산이 안 넘어지겠습니까? 물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하는데, 우리 역사가 중국 지금 산동성 곡부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큰 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 땅을 잃고 왜 버리고 왔느냐? 여기서 바로 우주의 결실이 맺는 땅이기 때문에 이 간방으로 온 겁니다. 물론 거기서 남은 유민들이 천하의 쟁패를 걸으면서 수나라든지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세웠죠. 청나라는 물론 이제 마의 대자 후손들이 금나라도 세우고 청나라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왜 일어났냐? 그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그 주역을 풀었어요. 역기를 풀었어요. 자, 지금은 지천태계, 천지비 계에서 지천태계를 넘어가는 지뢰벽계예요. 지뢰에서 진방이 벼락을 말하거든요. 진방에서 터지면은 이제 그것이 지천태계가 바뀌어지는, 바로 흔히 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후천이죠. 선천과는 전혀 다른 후천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후천세계가 열릴 때 어떠한 과정을 겪느냐? 물론 지진과 여러 가지 폭풍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겠지만, 이때는 넘어가는 시대는 바로 인존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병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 병이 일으킨 그것이 중국이 의도적으로 병을 뿌렸던 안 뿌렸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나라들은 중국이 들어온 것을 폐쇄했죠. 폐쇄했는데 우리나라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받아들이고 있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자, 보세요. 저때 신문 보니까 무한 폐렴은, 진정 코로나는 이게 들어와서 5일 동안 공중에 붕붕 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변이 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변이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상황이 어떤 종으로 변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단지 아는 것은 이 무한 폐렴이 더 심한 악질로 변한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가을이 되면은 나무 높이 올라가서 잎을 따지 않아도 잎이 그냥 떨어져요. 열매도 떨어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도 어떤 기운에 인해 가지고 소멸되게 되죠. 그러나 하늘은 이 죽이는 기운, 숙살지기 익혀가지고 죽이는 기운이 있는 반면에 또 아주 그 진액을 다시 살려서 다음 봄을 준비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제일 큰 농사가 사람 농사예요. 사람을
낳고 기르고 이미 성숙할 때 이미 걷어들일 때가 됐을 때는 인간이 아닌 사람이 덜 된 인간들은 다 쓰러지게 되죠. 다 그것이 병으로 판가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병이 바로 무한폐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그런 말대로 이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종이 될지, 그러나 앞으로 적어도 이제 음력 4월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 기해년 기운이 음력 4월까지, 기해년뿐만 아니라 작년 기운이 보통 명월 음력 4월까지 간다는 말이 우리 명력 아니에요. 이 역을 공부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4월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상태를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혹자는 왜 다른 나라는 다 중국이 오는 것을 폐쇄시켰는데 우리는 왜 폐쇄 안 시키느냐? 물론 이제 문재인이 중국에서 받은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천재에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천재에 짜여져 그런 각본대로 그렇게 되는 거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이 엄청나게 큰 변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서 얘기하는데, 자, 그런 병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근본 뿌리를 제대로 알리고 공부하는 곳에 바로 그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바로 못 이야기해도 됐을 텐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여기 기다렸죠. 자,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와서 이제 근문신고 강의를 듣는 분들의 처음에 오는 과정에서 지금의 살아가 지금 100일이 한 100일가량 됐습니다. 100일 돼서 이제 되니까 얼굴 모습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겁이 떨어지구나. 겁이 바뀌구나. 몸의 병이 그렇게 되면 몸의 병에서 어떤 병균도 침몰을 못해요. 사람은 이 병이라는 것은, 세균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물질적으로 오는 것이겠지.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이것이 눈으로 오기에는 먼저 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푸닥거려서 병을 고친다. 이거 맞아요. 근데 그만한 능력이 못 되면서 푸닥거려 한 거죠. 이제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병을 퇴치를 합니다. 근데 안 나타나요. 쉽게 안 나타나요. 그러나 아는 사람끼리 서로 그렇게 병을 치료하죠. 그건 인연 있는 사람만 그래요. 그리고 조상이 음덕이 있던지 그런 분들이 오지, 마음이 맑거나 아주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는데 또 개량 한복을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떤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 박 선생님 제발 저기 개량복 입고 다니지 말아요. 맨날 이러더라고요. 난 그 뜻을 몰랐죠. 이제는 알겠다. 그게 좌파들, 빨갱이들이 많이 입어요. 많이 입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제 개량복을 입게 됐냐면은, 제가 30년 넘어서 택견을 했어요. 택견하면 그 옷이 너무 편하다. 한복 입고 하잖아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복을 주로 입게 되고, 양복을 입으면, 너무 깝깝해서 못 입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가 럭키금속을 다녔어요. 근데 LG죠, 지금. 근데 거기는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항상 메고 다녔어야 됐어요. 아침에, 갈 때, 그 넥타이 매는 자체부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을 쪼는 것을 못 입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몸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개량복 한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도 모르고 그런 의미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사람이 왜 옷을 입는가 거기에 하지도 않고 개량 한복 입는 사람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이 또 이렇게 댓글 쓴 걸 보고 야 저런 인간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내가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말이
그냥 서론, 본론, 결론도 없고. 자, 이게 지금 제가 방송은 예전에는 고대사, 그냥 고조선 강의를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강의합니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걸 답하고, 그리고 따오 피직스에 대해서 약간 대답을, 아니 거의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에 서론, 본론, 결론이 없잖아요. 이게 연설문도 아니고. 적어도 그 글에, 제 말에 흠집을 잡으려면 그 말이 왜 그러냐,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나는 병신이요 하는 것을 표내는 것밖에 안 돼요. 제발 그렇게 표내지 마세요. 그렇게 표내면 진짜 병신 돼요. 알죠? 자, 보세요. 자, 천지울로. 천지울로가 뭡니까? 천지에 짜여진 프로그램이에요. 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그겁니다. 그런데 19세 인간 현 세상에 돌아가는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몇천 년에 부터 주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정역을 통해 가지고 다 이미 다 써놨죠. 다 써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비로 알려졌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속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속아낼 때 우리나라 인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인간들한테 미안합니다. 사람들은 몇 프로가 속아지느냐. 거의 자, 빨갱이들 빼고 예수만 믿고 예수가 답인 줄 알고 하는 예수쟁이들, 정확히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만 빠는, 또는 부처만 빠는 이런 인간들은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한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 많이 하는 자들은, 그러면 거의, 제가 이제 기다노 승정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거의 90%가 넘어요.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이제 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병이,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북한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기 서남부 쪽에 어떤 병이 터지면서 병이 확 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중국으로 퍼지는 그런 광경을 그렸는데, 그것보다 이제 더 명확하게, 더 명확하보다 그것보다 중국에서 먼저 터져버린 거예요. 그 터지면 그 터진 것이 어떻게 변이가 되겠는가, 변종이 되겠는가. 그것은 답을 보듯이 아주 명확해요. 불을 보듯이 명확해요. 중국 무한폐렴이 우리나라에 퍼지도록 획책하고 있다. 자, 근데 문재인이 일부러 알고 그럴까요? 알고 그렇겠죠. 일부러 이겨가지고 자기 어떤 지금 정치 상황을 모면하게 해서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천지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한 분들은 전부 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문을 닫도록 하는 역할을 딱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문을 닫으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는 변모하게 됩니다. 그럼 변모하면서 세계의 어떤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상등국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렇게 변할 때 그 변하고 그런 선생국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 선생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 자, 우리 뿌리 역사를 공부하면 뿌리 역사만 공부해서 되느냐? 안 되거든요. 뿌리 역사 속에서 유불선 기독교 나오고 모든 정치 사상, 동서양 사상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근문신고를 강의하지만, 근문신고 강의할 때 근문신고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옅어진 세계적 역사적 흐름, 문화적 흐름도 얘기하고, 만약 사람이 오셨을 때 그분이 기가 막혀서 길을 뚫어줘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말로 해가지고 이 기운이 뚫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되는 거구나. 그래서 더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모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오장육부가 변하는 거, 이 사람 얼굴은 바로 오장육부의 발현이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 나중에 오장육부 기운이 바르면 얼굴이 오양이 발라집니다. 근데 오장육부 기운이 좀 뒤틀어지면은 얼굴 색이 완전 똥 색깔이 돼버리죠. 근데 요즘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 몸에 생기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생기가 없는 그 모습은 곧 그런 시간들이 곧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생기를 앞으로 앞 세상에 살 수 있는 기운을 받으려면은 여기 GDR 사무실로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어제죠. 어제 강의는 이제 전적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요전에 석연에 대한 요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그 요전을 이야기할 때 그 유가들의 그 역사를 왜곡했던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더 공부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자, 보세요. 자, 문제는 천지의 울루가 짜여진 그 각본대로 중국 무한 폐렴이 우리나라에 퍼지도록 확장하고 있다. 지금 광주에 퍼져가지고 어떤 광주 한 병원이 폐쇄됐다고 하죠. 이제 더 많이 확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시고, 그래도, 이게 이제 무한 폐렴이 그렇잖아요. 무한 폐렴이. 이게 사람이 강박 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공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스크에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요새 전철 타고 다녀서 보면은 거의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 마스크 안 해요. 마스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 아무 돈을 통해서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근본을 찾는 공부를 하세요. 근본을 찾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병균이 침범을 못 합니다. 자, 그걸 아시고요. 자, 지금의 상황은 거센 파도가 사람이 사는 마을로 들이닥치는 상황과 똑같다. 어차피 앞으로 인간이 속아지는데 이는 전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판이 갈려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떤 병이냐, 그것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난잡하게 어지러운 판을 극복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 스스로가 병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 놓아야 한다. 자, 근데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까? 많죠. 요새 몸신 보세요. 몸신에 뭐 체조 뭐 이런 것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따라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요. 이때가 되면은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근데 세상을 다 알려주는데 다만 그것을 자기가 모를 뿐이죠.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것을 익힐까라는 문제는 남긴 한다.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가야 이런 몸은 전수받아 하는지도 모른다. 아니, 자기만 모를 뿐이다. 자, 아까 말씀은 몸신이라든지 엄지재앙인가요? 뭐 여러 곳에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미 그 전에 도가에서 늘 전해져 왔고 유부선 기독교에서 말해주고 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아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강 건너 일이다. 자, 우리가 흔히 보세요. 자, 흔히 이제 아침에 잠깐 들어보면 몸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보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운동하는 걸 봐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 동작만 딱 봐, 저건 어떻게 하는 거구나를 알아가지고 제가 모습을 다 따라보고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몸의 기혈을 자꾸만 순화시키다 보면은 몸에 병이 안 옵니다. 몸에 병이 안 오기 때문에 몸신 자주 보세요. 어제 그제 성상원 대표의 리얼타임 방송에서 말했듯이 문재인 일당이 의도적으로 중국 무안에 있는 교민을 미국 기지가 있는 평택 근처인 아산 진천지에 풀어놓은 것이고, 이 중국 무안 폐렴에서 변이된 종이 미군 철수를 하게 한다. 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미군 한 손가락 튕기지 않아도 쉬에 들어가며 동네는 옛날에 그냥 부산을 동네라고 그랬죠. 그죠?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산이 콩 튀듯 하리라. 그러니까 그 울산하고 부산 쪽 그쪽이 단층지대가 돼가지고 화산이 아니면 지진이 이제 빈번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 지질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미군 천수를 확정하는 문재인 일당은 천하 대란을 불러일으켜 판을 정리하게 만드는 바로 인종청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종청소 대상은 그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빨갱이, 예수쟁이, 예수만 아는 예수쟁이 또는 부처만 부처쟁이, 쟁이들, 그러니까 선천적인 얽매인 사람들은 다 속가집니다. 바로 문재인 일당들이며 한마디로 속다르고 겉다른 빨갱이들이다.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게 되면 오장육부 기운이 뒤틀리고 이렇게 뒤틀린 오장육부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속에 악한 신을 불러들인 최적의 토양이 되는 것이다. 고로 빨갱이들은 악한 악기들이 서식하고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 인종청소 대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살아온 과정들이 그러하지 못했으면 참여하고 회개를 하고 바르게 나아가면 된다. 자, 제가 어떤 책에서는 좀 그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말을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란 말이 데시 바흐란 말이라고 하더라고. 히라보가 아니고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 모르니까 그냥 들은 말이에요. 그건 책에서 본 말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데시 바흐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회개하다는 말도 있지만 새로워진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로 맞겠죠. 다시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원래 그 자리, 바로 원시 반부라는 그 자리에 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지 단지 하나만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기독교 영지주의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는 예수의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깨달음의 어떤 가는 가르침을 많이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점, 지금 기독교는 바울의 대속신앙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통해서 대속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자체를 보면은 아마 영지주의들이 하는 말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야지 이 세상에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기독교인이 깨어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인들이, 도인들이 말할 때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이래야지 하나님과 통하게 되지. 우리는 예수나 부처가 시타르타나 공자를 우리 공부해보지 않습니까? 공자가 도둑놈이죠. 완전 사기꾼이죠. 자, 그래서 근문신고에 박하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선천의 종교는, 선천 역사 자체가 이제 삐뚤어졌기 때문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게 하려면 몸으로 굉장한 고통이 와요. 아픔이 오고, 그런 아픔을 극복해야지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대병은, 큰 병은 대각을 위한 선생이다, 또는 스승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자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먹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몸을 바로 하고 항상 바른 수행을 해야 돼. 바른 수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을 똑바로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이 단전에다 힘을 길러요. 단전에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H 발음, 타금을 많이 하면은 이 단전에 힘이 갑니다. 그래서 흔히 창을 하는 사람은 장수를 해요. 창을 하는 사람은 이 타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금이 많기 때문에 H 발음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를 합니다. H 발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 흐, 호, 후,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웃다 보면은 단전에 힘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는 굉장히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서 말을 많이 하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수행을 하고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내가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단전에서 hul려요. 단전에 힘이 가기 때문에, 단전에서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고, 수업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게 이 단전에서 끄집어 내려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소리가 웅웅거리긴 합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또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몸을 반응을 하고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단전에 힘이 많이 가서 이게 소리가 웅웅거리면 그건 제대로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 강의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바른 수행은 자기 몸을 스스로 다스리게끔 한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행은 모름지기 몸과 마음에 흐르는 기운을 자연히 흐른 것 같이 막힘이 없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픈 것은 몸이 기혈이 막혀 몸 안에 있는 장부들이 음양부조화로 일어나는 것이다. 고로 어디가 깨져 피가 철철 흐르지 않는 이상 의사나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아플 때는 어디를 치료하고 어떤 운동을 해서 몸을 어떻게 움직이면 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디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운동을 하죠. 파스 몇 장을 넣어서 웬만한 병은 감기 같은 건 치료할 수가 있어요. 감기도 그렇고 두통, 어지럼증 이건 다 치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혀를 자극해가지고 선생님 물론 파스의 부작용이겠죠. 근데 혈제를 정확히 알면은 그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많이 해봤고 다른 사람도 그래 치료해봤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고 싶으면 한번 와보세요. 한약은 양약이건 모든 약을 간을 상하게 하고 몸의 기혈이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기운을 삭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몸이 아픈 것은 섭생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에 모든 병은 음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평소에 음식을 잘 조절하면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자, 우리 이제 제가 한 20년 전부터 차를 이제 우리 고대사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를 마시니까 그 전에 계속 수업할 때 모두 마지막 시간 10시 타임에 이제 수업할 때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차를 마시고 나서부터 그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그래서 몸이 어떤 타기가 다 빠지고 몸이 굉장히 순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차는 녹차죠. 녹차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차는 춘분부터 상강까지 먹고, 자, 그 생차를 상강 이후에 먹으면은 몸에 굉장히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상강부터 춘분 전까지는 발효차를 먹으면 좋습니다. 발효차는 여러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차로서 몸을 다 풀 수가 있어요. 해독이 됩니다. 자, 이 차는 제가 그랬잖아요. 염제신농씨 그분이 한의학을 백초를 맛보면서 한의학을 개발을 하실 때 만약에 독초를 마셔서 그것이 몸에 굉장히 타격이 왔을 때 그 차를 먹어서 풀었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것을 습관화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좀 하면 참 좋고요. 그런데 병을 다스리는 방법도 제 자신이 너무나 아파봤어요. 아파봤기 때문에 10살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계속 아팠죠. 아프다 보니까 약 먹는 것도 지겹고 또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한약원도 지겹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터득하게 됐긴 했습니다. 치료 방법을 몸으로 시험하고 책에서 응용할 수 있었기에 알게 되었다. 지금은 수행이 어느 정도 되어서 그렇지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약이 아니라 침에 상당히 많이 의존됐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침을 놔가지고 많이 몸을 보존을 했죠. 침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장부의 음양을 조절하는 것이고 장부의 허실로 약이 된 깨진 음양이 조화를 바로잡기에 오장육부의 침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로 수행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침 놓는 법 하나쯤은 제대로 알아놓아야 한다. 그것이 수지침이건 채침이건. 근데 수지침은 자기가 스스로 놓을 수 있지만 채침은 못 놔요. 물론 여기 배는 놓겠지만은, 근데 채침은 자주 넣으면 이게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수지침은 누면 누를수록 혈관이 확장돼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좋아집니다. 채침이나 이침이나 족침 뭐 이런 정도로 알면 참 좋죠. 수영하는 사람은 자신이 몸은 물론 남도 치료할 수 있는 술 정도는 익혀놓아야 하지만 이 술에 빠지면 수영하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근계사항은 그 술로 자신을 내세우는 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방송은 어떤 정보나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방송인보다는 한마디로 경고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지금은 어느 때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만들어 해야 되는데 그 만드는 방법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죠.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몸의 기혈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 적어도 10년 이상 수행하다 보면 그냥 스스로 터득을 해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이런 세상에 더 지나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익혀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치는데 그 위험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핵심이 어떤 툭툭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핵심을 말하고 한다면, 자,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강의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하느냐. 주안점, 시시각각으로 주안점이 있어요. 핵심점이 있어요. 핵심은 못 찾는 거예요. 핵심은 얘기할까요? 자, 지금 병이 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간이 속아준다. 그래서 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바로 하면은 저 새끼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이도 아니에요. 음력 4월까지 되어지는 걸 봐요. 되어지는 걸 보면은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정신없이 넘어가니까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이런 후회도 아마 늦을 겁니다. 핵심이 어디다 툭 들어가서 하는데 굳이 핵심을 말하고자 하면 너 죽는다. 앞으로 변화된 기운에 정한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진짜 개소리처럼 들린다. 개소리처럼 들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분들이 바로 다음 세상에 넘어갈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들도 말하는 것이다. 핵심적인 말은 작년에 고조선 강의하면서 다 했다. 이제 듣는 사람의 기운이 바뀔 수 있도록 자극적이지 않게 빙 둘러서 말하니까 말이 핵심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냥 방송을 하지 않고 홀로 그렇게 공부하고 수행을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다. 방송을 하면서 지금 생기는 것도 없다. 그래도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서 길을 다시 찾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길을 찾아야 지금 다 죽이는 숙살지기 죽이는 기운이에요. 지금 무슨 기운이 오니까 병을 오고 있어요. 자, 이 병이 옛날 메르스도 오고 또 여러 가지로 왔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무한 폐렴으로 오기도 하고, 이제 더 진보라고 할까요? 더 악해져가지고 병이 더 심한 것이 이제 오게 돼요. 이제 오게 되면은 그때 보세요. 견뎌내 새로운 기운을 펼치는 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송에 하는 말은 연설문이나 논설문이 아니다. 단지 방송에 댓글 단 분들에게 답을 하고 간단히 따오 피직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약전을 해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방송의 내용을 숙지하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를 인지하지 못하고 툭툭대면서 방송을 듣는 인간들의 심보를 모르겠다. 현재 돌아온 소식을 말하는 유튜브는 널려있다. 그냥 현재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도나 그냥 들으세요. 그거 들으면 답이 있습니까? 답 없어요.
답을 얘기해 주면은 그 답을 알고 몸을 알아도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되고 그 행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열렸어요. 열리는 상태고, 열리는 상태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거예요. 짐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90%가 속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는 답이 없다. 이제 예수 운운하면서 말하는 인간들은 이 방송 듣지 말고 성경을 앞이나 뒤에 다시 한번 몇 번 다시 읽어봐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읽어보고 그리고 도마복음이나 마리아 성서를 보세요. 그리고 저기 성경에 대해서 더 깊숙이 그 근원을 알고 싶다. 법화경을 보세요. 그 법화경이 이해 안 되겠다. 반야신경을 보세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아함경을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알겠죠? 자, 이 분은 항상 시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시를 이제 오늘 해가지고 다 보내줬던데 한 줄로 다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온갖 시련 겪은 자는 제대로 된 수행가로 정행, 정심, 정각, 기분, 대한민국 명산차주 혼명산 수행 속에 하늘 기운 몸싸우면 귀신들이 접근하기 힘든 체질 향림잡님 설법 내용은 최고이다. 설법, 제가 법을 설했는데 법을 설한 건 아니죠. 그냥 이치만 얘기했을 뿐이죠. 이치를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진입을 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길이니까, 물이 흘러가는 길이니까 법일 수도 있겠죠. 대단한 분이세요. 중계 폐렴의 문제가 아니요. 앞으로 조만간 대한민국 군산에서 시작된 병검은 49년 동안에 한반도 사람들의 60% 이상 죽이고 세월을 건너가 3년 동안 인류 80%가 죽는답니다. 곧 엄청난 병검이 있으니 마음을 바로하고 남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하고요. 복을 많이 지으셔요. 알파는 지나고 거두는 오메가가 다가옵니다. 결실. 자, 이 사람 먼저 알아요. 아는데 한 10%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염사를 해보면 기운이 영적으로 애기예요. 더 키워야 돼요. 이걸 사실을 알면은 내가 죽는 자리가 언제구나. 죽을 자리로 어디로 가야, 어디 가서 죽어야지 내 자신이 누군가 나를 살려주겠구나. 이것을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물론 이것까지 저는 군산 무슨 동 무슨 시까지 알아요. 시까지 아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놀라요. 물론 지금 말하는 거겠죠.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좀 귀요동력한 사람들, 증산에 조금 공부한 사람들 이런 걸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들 우리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맨날 당국 빨고 있기 때문에 살 기운이 안 갑니다. 살 기운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살 기운을 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바로 파세요. 바로 하고 바로 공부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 고급물을 제대로 공부하고 정확하게 파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소남자 선생이 외, 그리고 그 사람의 그분의 뜻을 따라서 공부하는 저 정도밖에, 그 또 왜 제자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 안 돼, 10분이 안 돼요. 네, 그런 것을 잘 아세요. 행렬 선생님, 2주 만에 뵙네요. 중국 무한 폐렴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입국 금지를 해달라고 청원에 61만 명이 청원을 했지만 삶은 소대가리라는 중국에 눈치만 보고 있고 마스크 30만 개 가운데 10만 벌, 미화 500만 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국민은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있는데 대체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그동안 힘이 드는데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그런데 향림자 선생님, 생각이 문득 나고요. 머지않아 그냥 무엇인지 모르게 픽픽 쓰러진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자꾸이 현실이 도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내년 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 음력 4월 안까지 한번 보세요. 이것을 그러니까 기해년 기운이 그때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무기로서 굽이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그 시간에 안 오면 또 1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0년이죠, 10년.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이렇게 지나갈까 의문을 가져보는데 이번 어떤 이제 기해년 작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작년이죠. 기해년 기운이 남아있는 음력 4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그냥 무엇이니 여기자. 왜 대한민국에는 나라 생활하고 선봉에 나서는 눈 씻고 봐도 없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미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깨끗하게 버리고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이 악몽 같은 언제쯤 멈추려다 어느 시기에 멈출까요? 이 과도기가 4월까지 음력 4월입니다. 간단히 하루도 힘든데 버텨내야죠. 고맙습니다. 버텨야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티면서 자 이제 이렇게 저한테 항상 격려를 주고 힘을 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뭐 기도 별게 아니죠. 같이 수행할 때 그분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게 기도죠. 뭐 향야 선생님 항상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향야 선생님 늘 고맙습니다. 호 자체가 진리의 향을 피우고 올바른 척도로 자로된 듯한 향림자가 불리시나 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향림자는 그런 게 제가 이제 40 중반 때 그때 강의가 외부 강의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쓰기는 좀 뭐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향로봉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향로봉에서 떨어지냐 낙상하고 나서 거기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까지 공부했던 고급문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컴퓨터를 하나 마련해 주어서 저희 안 사람이 그래서 이제 거기 공부했던 걸 쫙 정리를 했죠. 지금 다 이렇게 쓰는 것도 그때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부한 그것이 굉장히 또 진보가 많이 됐습니다. 정리하면서 그래서 그 향채를 따고 그쪽에 이제 나무가 예전에 거기 파이산이었어요. 북한산 그 마지막 봉우리인데 그런데 이제 나무 숲을 님처럼 숲은 원래 나무 뭉쳐는 신을 말합니다.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향님 선생님도 호를 쓰실 때 소남자라면 왜 선생님 물어봤죠. 왜 선생님 호가 소남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소남이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청 어느 마을 이름인가 봐요. 경남 산청군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향님 자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향님 자라 했던 겁니다. 늘 공연을 주시니 많이 배워갑니다. 이런 하늘의 역병이 돌고 있으니 쾌락과 향내에서 몸을 돌이키고 회개 많이 하고 자세를 낮추고 불평하지 않고 다행에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병균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이웃을 돌아보고 길가에 쓰레기라도 주우면서 작은 선을 실행하면서 보내겠습니다. 하늘이 다만 불쌍히 여겨 이 고비를 잘 넘겨주실 빕니다. 고비 죽을 사람 다 죽고 사는 사람 다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 잊어버린 양, 그러니까 물에서 이탈한 양은 다 삽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섞여 있으면 다 죽어요. 자, 이게 있으면 선천생활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자, 이분은 이제 너무나 맨날 격려 이게 말씀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분의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또 같이 읽어주면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이제 댓글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향유아 선생님, 지난번 배웠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예. 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문제를 위해 쓰레기들이 뒤지는 게 아니고 고생 많은 서민들이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족 같은 거사. 저한테 이렇게 욕을 했더라고요. 그래, 족 같은 거 맞아. 조시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농시, 염제 신농시 바로 일자로 표현했죠. 이게 뭐니까 이것이 자지신자로 변하고 이것이 신신자로 이게 변합니다.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족 같은 거사, 이건 조말해야죠. 바로 우리 그 고조선 초대 임금이신 염제 신농시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족 같은 거사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허경영 총재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전혀 연관이 없죠. 그러나 제가 그분의 뭐 강의도 몇 번 들어봤지만 역사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 아니다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림도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대순전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둑도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 남 모르는 공부를 하여두라. 이제 장량 제갈이 두루무로 무더위로라요. 두루무로 날지라도 어느 팀에 끼인지 모르리라. 자, 그러니까 그분도 장량과 제갈이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한 부분일. 제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상당히 보통 사람과 다른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만났어요. 자, 다 초에 묻혀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이 어느 시간이 되면은 다 같이 일어나겠죠. 난 그 시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천지 개벽 이후로 수완도병의 겁제가 서로 번갈아서 그칠 새 없이 세상을 진탕하였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이 뒤에는 병겁이 온 세상을 험습하여 인류를 전멸케 하되 살아날 방법을 얻지 못하리니 모든 기사, 기이한 방법이죠. 묘법을 다 버리고 의통을 알아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써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제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검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의 의통을 전하여 주리니 멀리는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의통을 알아두라. 몸 들이킬 겨를이 없이 홍수 하리라. 자, 이것은 의통이라는 것, 자기 몸에서 의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는 자기네가 의통을 받고 의통을 전수받았다. 자, 전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스스로 터득을 하는 게 바로 의통이구나. 남을 치료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이 20몇 살 때부터 그런 기운을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약이었죠, 뭐. 자, 이제 어떤 제 강의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뭐냐, 불평스러운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말이 웅얼거리고 발음도 부정확해서 귀를 쫑긋 세워도 서론이 장악하여 도대체 결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결론 없어요. 자, 결론이 없다. 이게 결론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결론은 뭐냐? 너 죽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왜 죽느냐? 왜 죽느냐? 자, 천지 기운이 바뀌게 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기운이 바뀌는 그 기운을 자기 몸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놓으라는 그 말이죠. 그게 서론 본론 결론, 뭐가 필요합니까? 말할 때 서론 본론 결론 15분 내에 임팩트하게 끝내야 한다. 당신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방송할 때 무슨 서론 본론, 내가 연설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논설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제가 방송에 불만이 많고 뭐 저 새끼 먼저 졌다 우리 방송하는가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 같아요. 서론이 길어서 못 말하는지 인내시 부족해서 듣다가 갑니다. 취소. 서론이 길죠. 원래 이제 서론 자체에서 제가 말은 원래 우리 말 자체는 우리나라 글 자체는 거의 미갈식이에요. 그 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요? 동사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선생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영어 문장 거의 7, 80번 두 가지씩이에요. 앞에 주제문이 있습니다. 주제문을 이야기하고 글을 전개해가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할 때 먼저 서론부터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전개를 해갑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니까 논리성이 없어요. 장황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 가지고는 어떤 과학적 논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외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엉터리 같은 발언을 많이 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언어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어야지 이것을 할 줄 이 사람이 말이 포인트를 팍팍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어학에 대해서, 즉, 문자학에 대해서, 언어학과 문자 틀리죠. 언어학 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예가 없으면은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아무 내용도 없이 궁시렁궁시렁. 그래, 궁시렁궁시렁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닫히고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궁시렁궁시렁이에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나이가 지천명이 넘은 나이가 돼야지 이런 강의를 이해를 해요. 아니면 40대나 30대라도 자기가 몸으로 굉장히 엄청난 고생을 했던가. 고생은 자기를 심적으로 굉장히 크게 해줄 수 있는 선생이에요. 이런 선생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건 그냥 궁시렁궁시렁 수밖에 없어요. 불필요한 서론이 너무 길고 핵심을 찌르는 말, 전공을 기르는 말만 하였으면 잘 안 들려 녹음이나 잘 하셔. 쓸데없는 하지만 하던 말고 쓸데없는 말이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 말은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개소리 들린다고 그랬죠. 개소리, 바람소리.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 번 들어봤지만 발음에 힘이 없고 정확하지 않아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 발음에 힘이 없고 이 강의 있잖아요. 발음에 힘주고 이야기하면 강의 못해요. 제가 예전에 아니라 작년에 우리 성석원 대표 강의할 같이 방송할 때 2시간 반 이렇게 강의하면 완전 녹초가 됐어요. 저는 이 목소리를 아주 낮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 대표는 굉장히 임팩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쳐버려요. 이런 강의가 이게 지금 그냥 하는 거 아니라 신이 응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다 신이 응기하지만 정신이 들어갈 때는 신이 엄청난 신명들이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을 다스리면서 하려면 이렇게 말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강조해서 물 흐르듯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해야지 힘이 안 빠집니다. 자, 보세요. 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려면 이해할 만한 지적인 수준이 되든지 아니면 마음이 맑아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여기에 하는 말은 그냥 바람소리, 개소리처럼 들리게 된다. 내가 선도군도 아니고 이런 강의를 발음에 힘을 주어서 말하게 되면 금방 기가 뺏겨 다음 몇 분도 할 수가 없기에 최대한 힘을 빼고 말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은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너는 이런 강의 들을 자격이 없어 하고 신명이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하는 말이 연설문이냐? 그냥 시청자들에게 답하는 내용이 주인데 거기에 서론, 본론, 결론이 왜 필요한가?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말이 잘 안 들리고 이해 못하는 인간은 조만간에 휩쓸게 되는 인종천수에 해당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말을 하려면 직접적인 결론을 딱 이야기하면 제가 하늘에 죄를 짓는 게 아닌가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뇌일 수도 있겠죠. 영이 성숙되지 못한 인간들은 이 방송을 보고도 이해를 못한다. 대체로 전교들에게 수련에 대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40대나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에 절어 예수의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영이 미약하다. 영혼이 미약하다는 얘기죠. 영혼이 미약하면 진동수가 굉장히 낮아요. 진동수가 낮으면 거의 개, 돼지 수준이에요. 개나 고양이도 진동수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수준보다 낮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행하는데 무슨 수행이냐? 기도만 하면 되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예수쟁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믿음도 알아서 믿어. 제가 맨 처음에 선지 후각이라 먼저 알고 믿어야 되지 모르고 믿으면 큰 코 닥칩니다. 영이 미약하면 선후 좌우 상하를 보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빨갱이와 예수쟁이들의 특징이다. 자, 잘 아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참가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무제한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제 강의는요. 제 강의, 이번 강의 또 이제 우리 사무실에 연락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강의를 들어오실 땐 굉장히 큰 장애가 밀어 닥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분은 그 장애를 극복해야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와서도 어떠한 장애 때문에 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 경우를 어저께 새로운 분이 또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은 울산에서 이제 오셨는데 또 다음에 또 오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 두 분이 계속 이제 저희 강의를 한 거의 3달 동안 계속 들으시는 분이 그런 이제 자기 체험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제 새로 오신 분의 얘기를 하면서 이 강의를 쓰는 엄청나게 아파지는 순간이 있을 거다. 그것을 잘 이겨내야지 이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영이 열리는 걸 이제 열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100일이 넘으니까 딱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이라는 것이 그냥 옛사람이 그냥 헛말로 이야기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분은 제가 이 강의를 제가 하는 것은 이번엔 별로 좀 처음 들으셨는가 봐요. 드디어 나오셨네. 우리 종친이 수제자. 저는 이제 제가 수제자라고 뭐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하는데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이, 손남자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를 선생님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 이야기를 하니까 애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제자 또 얘기도 하고, 저는 뭐 수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선생님 뜻에 맞게 선생님 공부하신 그 내용대로 아주 공부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친에 이분은 이제 그 손남자 선생님이 울산 김씨 대종손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써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또 반갑네요. 한민족의 뿌리 연구자, 한족의 시작인 한나라의 무력이 스스로 망하고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저는 우리 조상 신들이 중국 정치가들이 머리를 혼돈시켜서 중국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요, 앞으로는 세상은 누가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죄에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반만 년 동안 너무나도 거짓말과 왜곡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걸려서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향림자의 중국보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보예가 중국이 뽀개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작년엔 그런 기미는 많이 안 보였지만 제 눈엔 보였죠.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1년 전부터 올해 1월 병겁이 돌 것이 많이 알렸지만 글쎄요. 믿고 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항상 넓은 지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아니까 이런 병겁이 이제 또 세게 이제 올 거니까 그걸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말만 대비 어디서 하느냐? 여기 오세요. 하는 방법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됩니다.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늘상 말을 하고 있지만 만들어진 몸은 일반 사람들이 말한 몸짱이 아니라 천지균을 운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몸 안에 침투를 못합니다. 이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지균을 운용할 수 있는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하는 근문신고 강의는 구실을 뿌리고 오는 사람들이 몸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변해지는 그 몸을 보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모함 폐렴이나 다른 질병이 걱정되는 사람들이나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강의를 듣는 중에 몸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삶 자체가 깨끗한 사람이나 하나의 종교에 맹목적으로 매달린 쟁이들이 아닌 경우입니다. 지금 천지에는 죽을 기운이 드리워져 있지만 하늘은 다 죽이지 않고 반드시 살아날 기운을 던져줍니다. 그러하기에 그 기운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운을 잡는다고 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 바른 행실, 그리고 바른 생각이 실행되어야 그 생활하는 기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축이 비뚤어져 졌던 선전 세상에는 이렇게 바르게 살기가 죽기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고로 현세, 얽매여 즉 속세에 얼려 살다가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밀려오는 중국 무한 폐렴을 이겨낼 수 있는 근기가 만들어진 몸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중국 무한 폐렴보다 더한 악질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악질을 먼저 앞으로 다가오는 악질을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 폐렴이 우리한테 약이 되는 거죠. 이런 약이 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면 될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만들게 하세요. 몸을 만들게 하고 몸을 만들게 하면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 밀어닥친 악질에 비해서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중국 무한 폐렴은 껌입니다. 이렇게 중국 무한 폐렴이 기승을 부릴 때 빨리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오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속에 기운을 느껴야 합니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실제적으로 더 세게 다가오는 악질로부터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게 그런 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다. 구태여 너 여기 오지 마 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조상업이 많거나 항상 삐딱한 생각으로 살아온 인간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별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안에 더 심한 용을 튕겨 나갈 것이기에 그렇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잊지 못하고 예수만 빠는 예수쟁이는 여기에 절대 오지 못한다. 여기서 말한 것을 듣는 개 중에는 웃기는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인간도 있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있다. 그런 인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뒤 그리고 늦어도 음력 4월이 가기 전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인간은 조만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개봉박두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고 저도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이 순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건 그냥 제 생각뿐이고 실제로 와서 제가 이제 막힌 기운을 뚫어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물론 이제 저희 주위의 사람들 많이 치료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저와 전혀 인적 관계가 없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는 아마 이번이 별로 굉장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드문 경우인데 이게 되는 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기운을 열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한폐렴은 하늘의 천벌이자 선물. 자, 정확히 하시네요. 진짜 우한폐렴은 북중국이 스스로 알아서 관문 폐쇄를 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유엔 제재를 비웃으면서 뒷거리하던 북중을 하늘이 우한폐렴군을 보내 개구멍을 봉쇄해버렸다. 천군에 포위된 북중문, 숨통 끊어지기까지 몇 달이 버틸까? 자, 아시는 분이에요.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항상 잘 숙지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 지금 여러 방송을 봐도 중국 무한폐렴이 앞으로 어떻게 변이되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란 말은 없고, 물론 몰라서 그렇겠지만 의학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느니 짱깨들이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국 무한폐렴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북한이며 지금 존망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 있으니 이 중국 무한폐렴이 어떻게 변이될 것이라는 것을 부르고도 명확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런 긍정적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우리는 굉장히 현명한 민족이에요. 현명한 족속들이고 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른 족속의 중국 짱깨놈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흰 옷 입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급살이다. 그런 급살에 대한 방책을 논의하고 급살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말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니 그냥 많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 급살이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다가 죽고 그냥 자다가 죽고 먹다가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디로 가서 피해야 할까요? 피할 곳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되죠. 대로로 나오든지 운동장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응급차례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 무안에서 사람들 저희 집에만 있으니까 나오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두 폐쇄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금 무안거리가 지금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거의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다 집안에 있겠죠. 그럼 집안이 바로 묘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벌입니다. 이제 급소에 터지면 이제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앉아서 자, 내가 어떻게 하는 법을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송을 못해요. 이건 하면 제가 큰일 납니다. 손톱 밑에 가시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하는 일인데 중국 무한폐렴 역시 신이 들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병을 일으키는 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으며 중국 무한폐렴을 퇴치하는 것은 1도 아닙니다. 아무도 이번 역병인 중국 무한폐렴은 영이 더러운 인간들에게 감염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짱깨들은 대체로 영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하기에 현실적 욕구만 추구하는 겁니다. 얘는 내세가 없어요. 어떤 삶 자체가 굉장히 탁팍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현실만 추구하는 애들이에요. 이 짱깨들은. 이 짱깨들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인터넷 딱 보면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지금 무한폐렴은 어린이들은 걸리지 않는다. 난 말이 딱 뜨더라고요. 맞구나. 이 말이 맞다. 라는 생각. 영이 더러운. 어린이들은 그래도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영이 더러운 걸 솎아내는 게 바로 무한폐렴이고, 나중에 이제 무한폐렴보다 더 변종돼가지고 더 센 것이 올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타워 피직스를 하잖아요. 이 타워 피직스면 이게 타워 피직스는 이제 어떤 사상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하는데 나중에 터닝 포인트 보면 이제 우주가 기운이 바뀌는 것을 사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터닝 포인트까지 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간간히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번역을 할 때 그 글이 기운이 그대로 전달되게 그 책의 진가를 알게 된다. 이 학생들이 물리학의 도를 가르칠 때는 그저 내용의 숙지보다는 글 자체의 속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에 독해의 기술을 가르쳤지 그 책의 내용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제가 고3 학생들 거의 저는 주로 가르칠 때 고3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고3들 많이 가르치고, 예전에 영어가 수시로 있을 때 제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제 속도 가는 방법 가르칠 때 타워 피직스를 많이 공부를 했죠. 제가 거의 이제 한국을 다 보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니, 왜 이 책이 세계 베스트셀러 중에 5편에 해당되는지 알게 되었으며, 사실 그동안 영어책이고 중고책이고 번역을 많이 하였기에 번역의 신분이 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책으로 이보다 더 좋은 책을 보지 못하였기에 소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왜 타워 피직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자체를 근데 많이 못해요. 특히 제가 이제 이 변화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 봤을 때 그 사람들랑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몸이 지칩니다. 몸이 지치면 책을 못 봐요. 책을 못 보니까 오늘 번역을 조금 밖에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번역사가 있지만 번역이 영어 아닌 게 여기서 그냥 조금씩 소개하는 것이다. 이 책을 공부하다면 이때 너무나 자주 어머니 이때 그냥 이때 전염병이 왜 창궐한지를 알게 된다. 이건 내가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자, 오늘은 이 한 장만 했어요. 한 장은 요것도 이제 한 2페이지, 한 페이지 반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진 않는데 이걸 보다면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신경을 안 쓰면 번역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피타고라스로 시작된 수학과 신학의 조합은 그리스와 중세 그리고 현대의 카트까지 종교 철학으로 특징지었다. 플라톤과 아우구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왜 이렇게 썼나?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에서 시간과 시대를 초월한 것에 대한 논리적으로 찬미할 정도로 종교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열망의 친근함 섞임이 있었는데, 이는 피타고라스로부터 시작됐고 지식화된 유럽의 신학과 좀 더 솔직한 아시아의 신비주의와 구별되었다. 물론 아시아의 좀 더 솔직한 신비주의는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의 관점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동양적인 시각에서 아주 차별화되고 잘 규정된 수학은 우리 개념적인 지침, 이게 그냥 맵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의 부분을 보여줬음에 틀림없고 사실은 특징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가를 치료해야만 했다. 우리가 개념에 대한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 연관계를 좀 더 철저하게 함에 따라 그것은 실제 세상으로부터 계속 동떨어지게 되었다. 재차 그 지도와 영역에 대한 코르지비스키, 이건 소련 사람인 것 같아요. 비교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보통 언어는 그 언어의 고유한 부정확성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영역이 휘어진 형태를 따를 수 있도록 어떤 유연성을 가지는 지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 유연성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수학적인 언어로서 우리 실제하는 연관성이 희박한 점에 다다라서 지각한 경험에 대한 상징의 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분명하지가 않다. 이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약간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한 개념을 다시 사용할 때 말의 해석을 수학적인 모델과 이론을 보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수학적 그러니까 우리 그 주역이란 것도 단지 수학적인 표현,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엄청난 함의가 있죠. 역시 이것은 이제 그 수학적 언어로 표현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세계적 철학적 의식.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지만 숫자도 그렇지만 이 문자도 그 안에 엄청난 우주의 역사적 그 뜻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앞으로 세상이 더 급해질 거예요. 급해질 때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준비하세요. 제가 그 준비하는 것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도와줘도 자기가 행하는 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는 분들은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